6,307.27, 6,000을 돌파한 지 하루 만에 코스피는 3.6% 또 급등하며 6,300선마저 넘어섰습니다. 간밤에 전 세계 인공지능 AI 대장주 엔비디아가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681억 3천만 달러, 약 98조 원의 깜짝 실적을 발표한 영향이 컸습니다. 엔비디아의 고대 역폭 메모리, HBM 등을 공급하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각각 7% 넘게 급등하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투자해서 생산량을 늘릴 겁니다. 근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몇 년 걸립니다. 우리가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고 공급량이 그렇게 시장 수요를 못 쫓아가기 때문에 반도체 경기 호조에 한국은행도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기존 1.8%에서 2%로 올려잡았습니다. IT 품목 등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지난 전망치보다 높은 2%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코스피가 연일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는 복잡합니다. 한국판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는 어제보다 10포인트 넘게 오른 54.67을 기록했습니다. 50을 넘으면 극단적 공포 구간으로 해석되는데 그만큼 급등에 따른 불안감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일주일 상장 지수펀드, ETF 종목 가운데 증시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상품에 5번째로 많은 자금이 몰렸습니다. 개별 종목 투자가 부담스럽지만 상승장에서 소외될까 두려운 사람들 역시 지수 연동 ETF로 몰리면서 ETF 자금은 한 달 만에 303조 원에서 374조 원까지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스피 추가 상승을 예상하면서도 가파른 상승에 따른 변동성 확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SBS 박재현입니다. 경제부 박재현 기자와 코스피 6천 달성의 배경과 그 전망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한 달 전에 코스피 5천이었는데 벌써 6천이라니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이 코스피 앞으로 더 갈 수 있을까요? 네, 증권가에서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급등 랠리에 증권사들은 올해 코스피 예상치를 더 올려잡고 있습니다. 네. 국내 증권사들은 코스피 예상 상단을 7천 중반까지 상향 조정했고요. 이 노무라 금융투자는 올해 상반기 코스피 목표치를 최대 8천을 제시했습니다. 네. 주주 친화적 정책에 기반한 증시 체질 개선도 긍정적이지만 결국에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전망 때문입니다. GPU,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D램 공급 부족 현상이 계속되면서 D램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을 각각 301조 원, 272조 원으로 예측하는 투자은행도 나왔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보다 최대 7배나 높게 본 겁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살짝 불안하기도 한데 괜찮은 겁니까? 네, 증시가 지나치게 반도체에 쏠려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0% 가까이 됩니다. 두 기업을 빼면 투자자들이 체감하는 코스피는 4천 수준이라는 추정도 나옵니다. 네. AI 버블론이나 유동성 충격으로 두 회사 주가가 영향을 받게 되면 그 진폭은 예전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내일 발표될 엔비디아의 지난해 4분기 실적에 따라 주가가 출렁일 수 있습니다. 여기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 대기 자금이 153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입니다. 주가가 내리면 공매도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면서 하락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네. 이달 들어 기관의 대규모 순매수 그리고 외국인의 10조 원 넘는 순매도 등 특정 주체로의 쏠림이 커지는 것도 단기간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증시는 치솟았는데 체감하는 경기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은 3.8% 늘었지만 반도체를 빼면 오히려 1% 정도 감소했습니다. 예. 반도체 산업은 고용 유발 효과가 적고 해외에서 들여오는 장비와 원자재가 많아서 내수에 미치는 영향이 건설이나 일반 제조업 대비 덜합니다. 증시 화랑이 실제 경제에서 잘 느껴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화랑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높아지겠지만 반도체와 그 외 업종의 양극화는 더 뚜렷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거래 마감을 30분 앞둔 오후 3시. 한 증권사 객장에 빈자리가 없습니다. 뽑아둔 대기 번호는 30번째. 1시간은 좋게 기다려야 합니다. 2시 좀 안 돼서 안 나오기로 해서 1시간 넘게 하루 종일 계속 기다리다가 왔어요. 휴대전화 모바일 거래에 익숙치 않은 실버 고객도 있지만 코스피 5천을 코앞에 두고 신규 계좌 개설, 투자 상담, 퇴직연금 운용까지 직접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계속 밀려들고 있습니다.
저희는 밥도 못 먹고 돈을 몇 달째 이러고 있어요. 주식 시장으로의 자금 이동, 이른바 머니 무브는 수치로도 확인됩니다. 5대 시중은행 요구불 예금 잔액은 새해 들어 하루 평균 5조 원씩 빠져나가는 반면 1년 전에 비해 증권사 예탁금은 40조 원 늘어 90조 원을 돌파했으며 주식거래 신규 계좌도 하루 3만 개씩 1,200만 개나 늘어났습니다. 빚을 내서 투자하는 신용거래 잔고도 급증해 28조 원에 달합니다. 몰려든 자금이 향하는 곳, 여러 종목의 주식과 채권을 한데 담은 종합선물형 펀드 ETF 시장입니다. 지난 16일까지 국내 ETF 순자산 총액은 320조 원을 넘어섰는데 1월 들어서만 26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내년 하반기까지는 좀 좋다고 하니까 그 은행에 넣는 것보다는 수익성이 더 좋을 것 같고 펀드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지수 추종형보다 변동성이 큰 테마형 ETF를 고집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지수를 좀 기본적으로 깔고 가고 이제 나머지 쪽에서 근데 고객님께서 사고 싶다라고 하면은 사셔야죠. 돈이 돈을 밀어올리는 유동성 장세 속에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에서 오늘 하루 3,500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SBS 손성민입니다.